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낯설고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화끈거리거나 그 열이 목과 가슴까지 퍼져나가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밤에는 이불을 덮었다가 갑자기 벗고 다시 덮기를 반복하느라 한잠도 못 자고 아침엔 속옷까지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난다든가요? 놀랍게도 이런 증상은 매일 아침 7시 출근 준비보다 더 규칙적으로 나타나곤 해요. 그 증상이 바로 폐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75세이며 성형외과 의사로 오랫동안 환자들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제게 들려준 진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하는 그 시간을 조용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확히 51세가 되던 봄에 그걸 처음 겪었어요. 외래 진료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조명을 너무 쐬었나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밤 잠결에 이불을 발로 차버리고 에어컨을 켰다 껐다 반복하느라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상기돼 있었고요. 이 증상은 여성 폐경기의 가장 흔한 초기 현상 중 하나로 흔히 안면 홍조 또는 열감이라 불립니다. 의학적으로는 바소모터 심텀즈, 즉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한 체온 변화가 아니에요. 이 현상의 핵심은 시상하부라는 뇌의 중심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부위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에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민감한 조절 시스템이 스스로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죠. 한밤중에도 평소엔 추웠던 온도가 갑자기 덥다는 신호로 인식되면서 몸은 마치 열병이라도 난 것처럼 반응해버려요. 그 순간의 느낌은 마치 얼굴 속 어딘가에 작고 사나운 용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내 얼굴은 뜨겁고 가슴은 조여들고 어딘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니잖아 처럼 여겨지는 게 참 서글픈 일이지요. 통계에 따르면 폐경을 겪는 여성의 약 75%가 안면홍조를 경험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5년 이상 이 증상과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감은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 자신감 저하, 대인 기피, 심지어 경미한 우울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저는 어떤 환자가 이런 말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전 이제 햇빛만 봐도 얼굴이 벌겋게 되니까 외출도 하기 싫어요. 화장도 안 받아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저 땀을 닦고 화장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감정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을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아직은 아닐 거야 하며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시는데요. 그럴수록 증상은 더 거세지고 마음의 불편함도 커지게 됩니다. 대신 내가 드디어 인생의 다음 장에 들어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작은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열감이 더 심해졌는지 메모해보세요. 그 정보가 나중에 치료나 조절 방법을 찾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오늘 얼굴이 달아올랐던 순간, 이라는 항목을 다이어리에 적곤 했습니다. 그날의 감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화가 났는지, 기뻤는지, 혹은 아무 이유도 없었는지. 폐경기 얼굴 화끈거림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달라졌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불편함을 우리가 다시 자신을 재발견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낯선 증상이 찾아오더라도 그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초대장일 뿐이에요. 우리 이 초대장을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는 한동안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해가 지고 집 안이 조용해지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몸이 서서히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이불을 덮는 순간 등이 뜨끈해지고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히더니 결국엔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까지 젖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잠옷은 눅눅하고 베개는 축축하며 새벽 3시쯤엔 그 상태로 다시 잠을 청해야 하죠. 바로 야간 발한, 저를 수없이 깨우고 지치게 만든 그 낯선 손님입니다. 가장 곤란했던 건 그 땀이 단순한 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열기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더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몸 안 어딘가에 비상벨이 울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게 단지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형외과 의사지만 이 야간 발한 때문에 심리 상담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 증상은 단지 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자존감을 갉아먹고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거든요. 자다가 여러 번 깬 다음 날은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흐릿하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맞는 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집중력은 떨어지고 간호사들의 표정도 예민하게 느껴지더군요. 혹시 내가 이상한가?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고요. 학계에서도 이런 경험은 폐경기 관련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야간 발한, 나이트 스위치, 별표은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서 안정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야간 발한을 자주 겪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약 2배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57세의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새벽마다 땀에 흠뻑 젖어 수면을 못 이루는 바람에 낮에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력이 흐려져 결국 조기 퇴직을 결정하셨죠. 그냥 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무서웠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야간 발한이 반복되면 수면 부족 외에도 심박수 증가, 불안 발작, 혹은 심장 두근거림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한밤중에 가슴이 쿵쿵 뛰며 깨어나면 심장병인가 싶기도 하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차가운 수건을 목에 대고 부드러운 조명을 켠 채 몸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해요. 이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와 호르몬 체계의 변화로 인한 생리적 반응이니까요. 저는 이런 증상을 겪으며 침실 환경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시원한 리넨 침구로 바꾸고 이불 대신 얇은 담요를 여러 겹으로 준비해 상황에 따라 조절했죠. 그리고 밤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고 휴대폰 대신 종이책을 읽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몸에게 지금은 쉬어도 되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신호가 되어주더라고요. 때론 이런 야간 발한이 너무 지독해서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이고 단지 지금은 몸이 새로운 언어로 이야기하려는 시기일 뿐입니다. 이 땀은 어쩌면 다시 잠시 멈춰 서라는 인생이 주는 작은 휴식의 신호일지도 모르죠. 혹시 오늘 밤에도 잠들기 두렵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이건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이불을 가볍게 덮고 오늘 밤은 조금 더 조용한 열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날도 새벽 2시였어요.
땀에 젖은 잠옷을 갈아입고 다시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그때까지는 그저 갱년기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무언가 더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뇌, 정확히는 뇌의 아주 작은 부분인 시상하부가 있었죠. 시상하부는 뇌 중앙에 위치한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총괄하는 지휘자 같은 존재예요. 실내가 조금 더워지면 땀을 내고 추워지면 몸을 떨게 만들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죠. 그런데 폐경기에는 이 시상하부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바로 에스트로겐, 그 중에서도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성분의 급격한 감소가 그 원인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 호르몬이 시상하부를 부드럽게 조율해주는데 폐경이 시작되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체온 조절의 스위치가 예민해지고 결국엔 필요 이상으로 땀을 쏟아내거나 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실제로는 체온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도 뇌는 마치 응급 상황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도 겨울에도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거랍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과정을 체온 중성지대, 터모뉴트럴 존 위축소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은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폐경기 여성은 그 중성지대가 좁아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열감이나 땀을 동반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온도계가 0.1도만 올라도 경보를 울리는 것처럼요. 흥미로운 건 스트레스나 카페인, 매운 음식 같은 감정적 외부적 요인도 이 반응을 강화시킨다는 점이에요. 즉, 단순한 호르몬 문제가 아니라 뇌와 감정, 생활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신경내 분비 시스템의 변화인 거죠. 어떤 날은 평온하게 잘 잤는데 어떤 날은 친구의 짜증 섞인 문자 하나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온몸이 끈적해졌던 경험,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처음 깨달았을 때 굉장히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반응을 받아야 하지?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경이로웠죠. 이렇게 섬세하게 내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다는 게요. 문제는 그 시스템이 지금 약간 고장난 상태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죠. 한 연구에서는 폐경기 여성의 시상하부가 외부 자극에 대해 평균보다 3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이건 단지 신체적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언어로도 이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열감과 땀을 이야기할 땐 꼭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어떤 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혹시 내 뇌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건 아닐까? 몸이 덥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무언가를 멈추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실제로 어떤 신경정신과에서는 폐경기의 체온 이상을 신경계의 정서적 경고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기엔 너무나 강력한 신호죠.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저는 명상을 배웠고 아침마다 5분씩 호흡을 조절하며 시상하부를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확실히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마치 내 안의 불안한 센서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버튼 같았거든요. 혹시 지금도 원인을 몰라 막막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겪는 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반응하는 상태일 뿐이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조정 중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조정은 생각보다 긴 여정일 수 있지만 분명히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뇌 속 시상하부를 잠시 안심시키며 이 밤의 온기를 조용히 받아들여 봅시다. 그 여름 진료실에서 저를 찾아온 환자 한 분이 있었어요. 5번이 병원을 돌고도 해결책을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온몸에 땀이 흘러서 여러 번 갈아입고
낮에도 이유 없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뛰는 날이 잦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폐경기이신가요? 그분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전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도 생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열감과 야간 발한이 폐경기 증상과 겹쳐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사실 얼굴 화끈거림이나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은 폐경 외에도 다른 여러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겪는 것이 갱년기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무언가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입니다. 갑상선이 과도하게 호르몬을 분비할 때 우리 몸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자동차처럼 작동하게 되죠. 그 결과 체온이 자주 올라가고 땀도 많아지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불안감까지 동반될 수 있어요. 특히 낮에도 이유 없는 안절부절, 손떨림, 체중 감소가 함께 있다면 꼭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두 번째로 감염성 질환, 특히 결핵이나 폐렴 같은 질병들도 밤에 땀을 쏟게 만듭니다. 폐경기 여성이라도 혹은 그보다 젊은 여성이라도 지속적인 야간 발한이 몇 주간 이어진다면 단순히 호르몬 문제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분이 폐경기인가 보다 하며 증상을 넘겼다가 알고 보니 폐렴이 진행 중이었던 사례도 직접 겪었어요. 또한 요즘은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초기 증상도 야간 발한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물론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증상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땀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침구를 매일 갈아야 하거나 땀과 함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피로감, 피부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면 꼭 혈액 검사와 영상 진단을 고려해야 해요. 반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의심하면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심리적 질환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면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고 땀이 흐르면 사회적 활동 자체를 꺼리게 되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폐경기의 신체 변화는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여성에게는 정신 건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증상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증상이 왜 나타났는지를 함께 찾아봅시다. 폐경기의 열감과 야간 발한은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중요한 신호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가 한두 달 안에 급격히 나타났거나 이전과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행된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 가지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자면 증상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열감이 시작되었는지, 그날의 기분이나 수면 상태는 어땠는지, 그 외 동반 증상은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히 기록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찾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도 보다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시기를 몸과의 새로운 대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모든 증상을 갱년기로 몰아가는 순간 우리는 소중한 신호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두려워만 해도 우리의 뇌와 자율신경은 더욱 불안정해지죠.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차분히 해석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 이 간단한 자세 하나가 이 복잡하고 낯선 시기를 조금은 더 견딜 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오늘 밤은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며 조용한 관찰자의 마음으로 잠들어 봅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지난밤에도 땀에 흠뻑 젖어 몇 번이나 잠에서 깼고, 이젠 화끈거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이 상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순 없다.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별표 호르몬 치료, HRT,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별표를 고려하게 되었죠. 호르몬 치료는 폐경으로 인해 부족해진 에스트로겐, 그리고 경우에 따라 프로게스테론을 외부에서 보충해주는 방식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호르몬 치료는 얼굴 화끈거림, 야간 발한, 질 건조증, 기분 변화 등 폐경기의 주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저는 제 몸에 맞는 최소 용량의 경구용 에스트로겐 제제를 시작했어요. 처음 2주 동안은 조금 불안했죠.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혈전이 생기진 않을까? 유방에 이상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3주 차가 되자 마법처럼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었고, 낮에도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던 현상이 사라졌어요. 이 경험은 마치 제가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다시 화장이 잘 먹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편해지고 일상의 리듬이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늘 한 가지 강조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모든 여성에게 권장되는 만능 해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만큼 분명히 고려해야 할 리스크도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유방 압통, 출혈, 두통 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 위험이 약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분들에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HRT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병력 확인과 기초 혈액 검사, 유방 촬영 등을 포함한 철저한 검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었어요. 예를 들어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는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 같은 국소 증상 완화에는 효과적이면서도 전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고, 패치형 호르몬은 위장 관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간의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HRT가 아니더라도 일부 식물성 에스트로겐, 피토에스트로젠, 보충제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썸스 같은 대체 치료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장기간 복용 시 부작용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환자 중 한 분은 자연주의 성향이 강하셔서 HRT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매일 콩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등온 요가와 명상을 병행했는데 놀랍게도 몇 달 후 열감과 야간 발한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이런 사례가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겠지만 각자의 몸에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한 일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HRT는 저에게 잘 맞았고,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오롯이 자기 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남들이 한다고 덜컥 시작하지 마시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지,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호르몬 치료는 마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것과 같아요.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주기로 전문가의 점검 아래 진행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저는 제 호르몬 시스템에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 그 모든 회복은 제 몸이 스스로 해낸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용히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답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오늘 밤은 우리 몸의 작은 균형에 감사하며 고요한 회복의 숨결로 마무리해봅시다. 약 없이도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안전한 호르몬 치료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매일 약을 복용하는 건 제 생활과 잘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생활 속에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실험해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화는 생각보다 확실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식습관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커피를 사랑했는데 하루 2잔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이상하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밤엔 얼굴이 화끈거리는 원인이 되는 걸 느꼈어요. 이후로 카페인을 줄이기 시작했죠. 커피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마셨고 매운 음식도 조금씩 줄였습니다. 의외로 고추장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열감 빈도가 줄어들더군요. 다음은 운동이에요. 저는 요가를 통해 처음으로 식은땀을 안 흘리는 땀을 알게 되었어요. 무리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20분 정도 스트레칭 위주로 호흡을 깊게 들이쉬며 하는 요가가 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더군요. 특히 복식 호흡은 시상하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 자기 전 조명을 끄고 바닥에 누워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2배로 늘려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어느 순간 몸이 알아서 긴장을 풀어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수면 환경이에요. 폐경기 이후부터 저는 침실에 온도계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단 1도만 더워도 땀을 흘리고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대신 선풍기와 환기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온도를 유지했고 침구도 시원한 리넨 소재로 바꿨어요. 층층이 얇게 덮는 원칙도 생겼죠. 얇은 담요를 여러 장 준비해 열감이 올라오면 하나씩 덜어내고 다시 차가워지면 덮을 수 있게요. 이 단순한 변화가 정말 놀라울 만큼 깊은 수면을 도와줍니다.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명상과 일기 쓰기예요. 무슨 명상까지?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꾸준히 해본 결과 야간 반란의 빈도뿐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으면 신기하게도 몸이 좀 더 편안하게 잠에 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뇌는 긍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때 긴장 해소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인 기반도 있는 방법이랍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효과가 있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생활 습관 변화는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근본적인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저 또한 처음엔 열감이 줄어드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깬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 되었고 얼굴도 예전처럼 붉게 달아오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건 좀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매일 저녁 작은 향초를 켭니다. 너무 강한 향은 말고요. 은은한 라벤더나 샌드로드 향이 좋더라고요. 그 향이 퍼지면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고 마치 이제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았어 라고 제 몸에 속삭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작은 의식들이 이 전환기의 고비들을 넘는데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신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 몸에 단 한 가지라도 편안함을 선물해 보세요. 그게 물 한 잔이든 조용한 음악이든 따뜻한 담요 한 장이든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내 몸은 조금씩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약이 없어도 의사가 없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믿어주시는 게 시작입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오늘 밤은 우리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이 화끈거림과 땀, 혼란의 시간을 통과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견뎌야 할 시기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시기는 마치 제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내면의 방향을 다시 정비하는 소중한 전환점이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읽어내고
그에 맞춰 삶을 조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성장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 저는 항상 피부만 젊어져선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진짜 안티에이징은 우리 몸 전체, 특히 마음과 삶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 이후 삶을 내리막길로 느끼지만 실은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 5년 동안의 생활 패턴 변화가 이후 20년의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호르몬이 줄어드는 만큼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키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회복 탄력성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기를 지나며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외모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얼굴이 달아올랐을 때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기보다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 를 먼저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저는 제 삶의 중심축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보다 창문을 먼저 열고 햇살의 온도를 느껴봅니다. 이전에는 회의가 많은 날이면 미리 걱정부터 했지만 이제는 오늘 내가 가장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를 먼저 떠올려요. 이 모든 건 갱년기를 계기로 시작된 안티에이징 철학이 제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기를 흔히 잃는 시기로 여기곤 해요. 생식 능력도 잃고 피부도 탄력을 잃고 기억력까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얻은 것들이 더 많다고 느껴요. 감정의 깊이, 타인에 대한 공감,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말이에요. 예전에는 몰랐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를 이제는 조금 알게 되었달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속도예요. 우리는 늘 빨리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지만 폐경은 우리에게 천천히 그리고 깊게 살아볼 기회를 줍니다. 화끈거림이 찾아올 때 그 열을 억누르기보다는 잠시 멈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 야간 반란으로 깼을 때 이불을 펄럭이며 짜증내는 대신 내 몸이 지금 조금 지쳐있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 이 작은 속도 조절이 결국 진짜 안티에이징의 첫걸음이에요. 한 번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 같아요. 뜨거워지는 얼굴도 식은땀도 다 제 이야기 같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이고도 강력한 서사예요. 혹시 지금 이 여정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몸을 믿어주시고 지금 이 변화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여정이 고독하게 느껴질 때 이 영상을 다시 떠올려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였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오늘 밤은 고요하게 식어가는 창가 바람에 기대어 조용히 나 자신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잠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섬세하며 때로는 숨기고 싶었던 나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고 한밤중 이불을 걷어차며 식은땀을 훔칠 때 우리는 종종 왜 나만 이럴까? 라고 묻곤 하죠. 하지만 이제 아시겠지요. 그건 결코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인생의 리듬이 시작되는 신호라는 것을요.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열과 땀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내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호르몬 치료를 선택하든
식습관을 조정하든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든 우리가 택한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인생의 다음 단계를 조금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나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시간이고 내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안티에이징을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기쁨이거든요. 그럼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아주 부드러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봅시다.